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바쁘세요. 아니요, 제가 바쁜 게 아니라 예. 제작진에서 안 불러줘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저는 매우 한가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뭐 백군 토론에서도 맹활약하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뭐 팬들도 많이 늘어나시고 그러니까 저희 TBS를 소홀해 보신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TBS에 출연을 못 해가지고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오늘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네. 당신 아내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빌려간 돈이 벌써 1,000만 원이에요. 그걸 왜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죠? 아니, 아내가 빌린 돈이니까 당연히 남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아니, 제 자식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빌린 돈도 아니고 그 문제는 아내와 합의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진짜 되는 겁니까? 예? 네, 정답입니다. 예. 네, 남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앵커님께서는 뭐 월급 어떻게 하시나요? 용돈을 타서 받아 쓰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월급이란 게 없죠. 예. 대개는 이제 직장인들이 아내한테 월급을 다 주고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부부가 빚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아내의 빚을 또는 남편의 빚을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부는 일심 공동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정신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 재산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부부 별산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빚이라든가 채권, 채무라든가 이것은 전부 다 각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형제간은 어때요? 형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의 빚이나 이런 것도 책임을 질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내의 빚을 대신 갚은 김구라 씨라든가 동생의 빚을 대신 갚은 김남국 변호사나 다들 인격적으로 좀 성숙된 분들인가 봐요. 가슴 아픈 것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예. 매우 예외적인 경우라고 봐야 될 거고요. 부부가 이제 예외적으로 좀 책임질 부분은 있습니다. 일상 가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예컨대 자녀의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부부 일방이 아파가지고 갑작스럽게 뭔가 입원을 했다. 그래서 병원 치료비라든가 수술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되어서 빚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상 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이름으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재산 계약을 막 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요즘에 이제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이 부분 재산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 재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부 재산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소유인지 조금 불분명한 것만 공유 재산으로 민법에서는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조금 나중에 이혼하거나 아니면 뭐 부부가 생활을 하면서 다소간의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신세대 젊은 부부 또는 재혼하게 되는 부부 경우에는 부부 재산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됩니다. 이 부부 재산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인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부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는 소유를 누구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라고 하면 민법의 예외적인 것으로 이 부부 재산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아니, 부부라고 해서 이제 그 상대 배우자의 인감이나 이런 걸 몰래 갖고 와서 집을 막 팔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전부 다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예컨대 부부 공동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일방 배우자가 혼자서 그걸 마음대로 써버렸다. 아니면은 부부가 뭔가 좀 돈을 달라라고 해가지고 공동 통장에서 공금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이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횡령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부부가 이제 몰래 이렇게 저축을 해놓은 비상금을 가져다가 써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절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있어서는 친족 상대로라 해서 사실상 이제 부부와 관련된 부분은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부부 일방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처벌을 해달라라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폭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폭행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독 상돌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범죄와 관련된 부분, 적어도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소가 있어야지 처벌이 되는 것으로 했고요. 이 폭력행위나 이런 것은 이 친독 상돌의 규정이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해죄라든가 아니면은 위험한 물건을 뭐 예컨대 가정에 있는 유리병이라든가 이것을 사용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특수폭행입니다. 예. 이번에 너무 다 알게 됐어요. 네, 대한항공 사건 때문에. 네, 특수폭행으로 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단순폭행은 고소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예. 그냥 끝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단순폭행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살인 행위가 벌어진다든가 이런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죠.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우편물이라든가 이메일 같은 거 함부로 열어본다든가 뜯어본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다만 부부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안한 그냥 뭐 갈등이라든가 뭐 이혼 직전에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뜯어본다라고 해서 이 형법 3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 침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부부라고 하면서 부부 공동생활, 결혼생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와이프한테 온 거 내가 좀 뜯어볼 수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별거주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갈등 관계가 증폭돼 가지고 이혼을 앞둔 경우에 타인의 뭐 이 편지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뜯어봤다라고 하면 비밀 침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보면 그렇다고 되겠군요. 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남자들도 육아휴직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아내가 이제 해외 무슨 뭐 그 출장을 가게 돼서 네. 남편도 같이 따라가면서 육아휴직을 갖다 쓰겠다. 네. 이런 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요. 이제 대법원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었던 판례가 있는데요. 예. 남편이 이제 해외로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아내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자녀를 좀 키우기가 어려워가지고 자녀를 한국에 둔 상태로 육아 수당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아하. 이게 이제 그 관할청에서 이 부정수급이다. 그러니까 양육을 실제 하지 않으면서 부모는 전부 다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만 있는 상태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반환을 청구를 했었는데요. 예. 대법원에서 이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대법원에서는 이것이 부정수급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예.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양육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데 이 양육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공간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 뭐 기타 또는 기망행위 등을 통해서 속여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해외에 본인이 나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아하.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아이를 직접 키울 수도 있지만 맡겨서 키우면서 그렇죠. 양육비를 내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네. 그 의무를 제대로만 하면 부정수급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 결혼하면서 부부가 갖게 되는 그 법적 의무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존중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약간 주례 선생님이 된 느낌인데요. 네, 서로 간에 좀 존중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권 1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권리 당연하게 얻게 되는 권리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사실은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별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당연히 별거를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민법에는 부부의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거의 의무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동거의 의무를 해태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플 때나 뭐 힘들 때나 평생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서로 부양과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명쾌하게 김남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